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설미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백발백중, 노화에 따른 변화와 질환,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노인성 질환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초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1번부터 볼게요. 원인이 불명확한까지는 맞아요. 그치만 급성질환이 아니고 무슨 질환이다? 만성질환이죠. 2번 질환의 경과가 길고 재발이 잘 된다가 정답이었어요. 3번 약물에 대한 반응이 둔감한 게 아니고 민감한 거예요. 그래서 약물 중독에 취약합니다. 우리 노인분들이 유일하게 우리 책에서 민감한 게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약물이고요. 두 번째는 질환이에요. 질환에 대한 반응이 민감해서 질환에 잘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온이에요. 차가운 거, 그리고 뜨거운 거. 이런 기온에도 민감합니다. 4번, 질환에 대해 민감하다고 했죠. 민감하여 위험 요인에 노출 시 질병에 잘 걸린다. 또한 시험 문제에서 질병에 노인분들이 잘 걸리는 이유는? 이라고 나오면 우리는 질환에 민감해서 라는 답을 체킹해 주셔야 합니다. 5번, 지속적 관리보다 집중적 단기 치료가 효과적이다. 노인분들은요, 주로 급성질환보다는 만성질환이 많아요. 만성질환은요,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어야 하는 겁니다. 2번, 노인들이 기후, 환경 등의 질환 유발 위험 요인에 노출 시 질병에 쉽게 걸리는 이유로 옳은 것은 5초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노인에게 유일하게 민감한 3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약물이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질환, 그리고 세 번째는 기온입니다. 질환 유발 위험 요인에 노출 시 질병에 쉽게 걸리는 이유는요, 질환에 대한 민감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3번입니다. 노인이 약물 중독에 잘 걸리는 이유로 옳은 것은 5초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우리 무조건 약물 중독이 나오면요, 우리의 신체 기관에서 신장을 반드시 기억해 주어야 해요. 우리가 입으로 약을 먹으면요, 이 약이 효과를 다 하고 나서 소변을 통해서 밖으로 배출돼야 해요. 근데 이러한 소변을 만드는 신장에 문제가 생기면요, 소변이 배출되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약물도 우리 체내에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약물 중독에 걸린다는 거, 약물 중독이 나오면은 반드시 신장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 외워주시길 바랍니다. 4번입니다. 소화된 음식물의 수분을 흡수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장기로 옳은 것은 5초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대장입니다. 우리는 구강을 통해서 음식물을 들여보내고요. 이 구강을 통한 음식물은 식도를 통해서 제일 먼저 위에 도착하게 됩니다. 위는요, 소화 효소를 내보내서 음식물을 잘게 부수어요. 그런 다음에 잘게 부수어진 음식물은 소장으로 가게 됩니다. 소장에서는 그 음식물에 대한 영양을 흡수합니다. 영양소를 최종적으로 흡수하고, 그런 다음에 대장으로 가는 거예요. 대장에서는 수분을 흡수해요. 수분을 흡수해서 우리가 흔히 아는
이런 변이 만들어지는 거겠죠. 그 다음에는 직장을 통해서, 항문을 통해서 밖으로 배출되는 겁니다. 각각의 장기의 대표적인 특징 간단하게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5번,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초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번 대장의 연동 운동은 감소하기 때문에 변비가 생기는 거예요. 대장의 연동 운동은 이렇게 대장이 이런 식으로 있으면요. 대변을 꿀꺽꿀꺽꿀꺽 하면서 직장으로 내보내는 거. 이것을 연동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런 운동이 감소하기 때문에 변비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2번 지방의 흡수력이 감소한다는 게 정답이었어요. 3번 약물의 대사 능력이 감소합니다. 대사라는 뜻은 변화랑 똑같아요. 약물의 대사 능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약물 중독에도 잘 걸리는 겁니다. 4번 타액과 위액의 분비가 감소하기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타액은 침과 같은 말입니다. 5번 우리 쓴맛과 신맛에 대한 미각은 증가한다고 했죠. 단짠에 대한 미각이 감소하는 겁니다. 6번 세포가 혈액으로부터 포도당을 흡수하는 능력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5초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당내성입니다. 당내성은요, 당을 이겨내는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우리는 포도당을 섭취를 합니다. 이 포도당은요, 피에 동동 떠다니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혈당, 혈액 속에 있는 당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호르몬인 인슐린이 포도당을 발견하고서는 포도당을 데리고서는 간과 근육에 포도당을 저장하게 돼요. 혈액 속에 떠다니지 못하고 우리가 필요할 때 에너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인슐린이 포도당을 간과 근육에다가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혈액 속에서는 포도당, 당 수치가 떨어지게 돼요. 왜냐면 다 간과 근육으로 이동했으니까요. 그래서 혈액 속에 적당한 당만 유지하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당내성이라고 합니다. 당이 높아지지 않게 이겨내는 힘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 위염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 옳은 것은 5초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위염의 원인은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표준교재에 있는 내용으로 보면요, 첫 번째, 자극적인 약물이 있고요. 아스피린 같은. 그리고 두 번째, 알코올. 과도한 알코올 섭취가 있고, 세 번째, 무절제한 식습관. 그리고 네 번째, 병원균이 포함된 부패한 음식 섭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5초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1번부터 볼게요. 지방의 흡수력은 감소한다고 했고 미뢰가 감소하는 것까진 맞아요. 그렇지만 신맛과 쓴맛에는 민감해지고요. 단맛과 짠맛에는 둔감해집니다.
3번, 저작장애로 인하여 음식을 씹기가 어려워지겠죠. 저작장애란 음식을 씹는 것, 치아로 씹는 것을 얘기합니다. 4번, 당뇨성이 증가하여 당뇨병에 걸리기 쉽다가 아니고 당뇨성이 감소하기 때문에 당뇨병에 걸리기 쉬운 거예요. 5번, 간 기능이 감소해서 약물의 대사 능력에 문제가 많아집니다. 9번, 위험의 비약물적 치료 방법으로 옳은 것은 5초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따뜻한 녹차. 녹차는요, 카페인이기 때문에 위를 쉬게 할 수 없어요. 위염에 걸리면요, 제일 좋은 방법은 금식이에요. 왜냐면 위를 쉬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근데 녹차는 카페인이기 때문에 위를 흥분시켜서 계속해서 운동을 하게 해요. 그러니 카페인은 안 되고, 금식을 할 때에는요, 탈수의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수분 섭취를 격려해야 합니다. 3번, 금식 후에는 당도가 높은 음식을 제공한다. 금식 후에는요, 바로 일반식 같은 부담되는 음식이 아닌 미음, 죽으로 준비 운동, 워밍업을 하고 나서 일반식이를 먹어주어야 합니다. 4번, 차가운 음식이 아니겠죠. 차가운 음식은 오히려 위에 자극을 줍니다. 5번, 하루 정도 금식을 하여 위에 부담을 덜고 구토를 조절한다. 금식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문제. 치아 문제로 음식물을 충분히 씹지 못하거나 무절제한 식습관에 의해 식사 후 위가 부푼 듯한 팽만감이 나타나는 질환은 5초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위염입니다. 문제에서 키포인트 잡아볼게요. 첫 번째, 무절제한 식습관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요. 증상이 식사 후 위가 부푼 듯한 팽만감이 나타난대요. 위염에 대한 설명이죠. 위염의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무절제한 식습관이 있고요.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식사 후에 위가 부푼 듯한 팽만감이 있다는 겁니다.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다음 중 위염의 증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초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위염에 대한 대표적인 증상이 식사 후 위가 부푼 듯한 팽만감, 급성 위염을 얘기하는 거죠. 또한 만성 위염은요, 식사 후 2시간에서 3시간 후에 명치에 대한 불편감이 있는 거죠. 혈변은요, 대장암에 대한 설명, 장폐색도 똑같이 대장암, 위출혈, 위천공, 위협착 이렇게 치읓이 3개 있는 것들은 모두 위궤양에 대한 설명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새벽 1, 2시에 발생하는 상복부 불편감도 역시 위궤양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음 문제, 위궤양의 주요 원인으로 옳은 것은 5초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위궤양의 원인은 매우 많아요. 첫 번째, 스트레스. 두 번째, 잘못된 식습관. 세 번째, 담배, 알코올. 네 번째, 커피로 인한 위자극. 그리고 5번째, 잦은 약물 사용. 그리고 위산 분비에 대한 위 손상.
위산 분비가 과도하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헬리코박터균이 원인이 될 수 있대요. 그래서 4번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한 위점막 손상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병원균이 포함된 부패한 음식 섭취는요, 위험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위궤양의 주요 증상으로 오른 것은 5초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위궤양 하면요, 대표적인 특징. 첫 번째, 새벽 1, 2시에 상복부에 불편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 천공, 위 출혈, 위 협착. 치읓이 3개 나오는 거, 위궤양 3글자, 치읓 3글자, 위출혈, 위천공, 위협착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위암을 발생시키는 위험인자로 볼 수 없는 것은 5초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위암의 대표적인 원인으로는요, 첫 번째, 짠 음식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질산형 화합물, 예를 들면 가공된 햄, 소세지 같은 게 있겠죠. 그리고 저단백 시기가 있고, 그리고 저비타민 시기가 있습니다. 탄 음식도 원인이 될 수 있겠고, 곰팡이도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또 그 밖에 만성 위축성 위염, 위수술의 과거력, 그리고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도 원인이 되겠죠. 저염 시기는 오히려 몸, 건강에 좋은 음식입니다.